미국 경제가 가장 잘 나갔던 대번영의 시대가 있다. 1940년에서 1970년 시대다. 그냥 번영도 아니고 대번영의 시대라 부른다. 대번영을 만들었던 두 개의 동력이 있다. 첫째가 강력한 증세 정책이고 둘째는 노동권 강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했던 말이다. 대한민국 최고소득세율은 45%다. 연간 소득 10억 원이 넘는 부자들에게 적용한다. 최고소득세율은 45% 소득세율이 높으니 낮추어야 한다고 지랄들이다. 미국 대번영의 시대의 최고소득세율은 91%다. 20년 동안 91% 소득세율을 유지했다. 대번영 시대의 증여세는 무려 77%였다. 법인세도 45%나 됐다. 그런데도 미국 경제는 사상 최대 호황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법인세 높아서 경제가 힘들다고 개짖는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증세 정책으로 댐도 짓고 도로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보장제도도 만들고 빈부격차를 줄이고 건강한 중산층을 만들어냈다. 대번영의 시대에 미국 노동조합 가입률은 얼마였을까? 35%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35%였다. 미국 경제가 폭삭 주저앉은 대공황이 닥쳤을 때 노조 가입률은 10%였다. 노조가 경제를 말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권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 경제가 망했다. 노동자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건강한 소비자다. 노동권이 강화되면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한 중산층이 만들어진다. 그 중산층의 소비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미국 경제가 대번영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확히 거꾸로 가고 있다. 세수 펑크가 40조가 터졌는데도 부자들 세금을 줄여주기 바쁘다.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뒤로 후퇴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수 펑크를 이유로 긴축 재정을 펴겠다고 한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 사이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다. 올해도 400억 달러 이상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1100%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로 간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부자 감세로 세수 펑크를 40조 원 내는 정부가 내년에도 세수 펑크를 계속 내겠다고 한다. 입만 열면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국간 지킨다고 하시더니만 국간을 아예 통째로 털어먹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37%는 세금이 없다. 어차피 세금도 없는 사람들에게 소득세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부자들 주머니 채우면서 서민 위하는 척하고 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5%에 그쳐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 실질 임금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1899년에 유한계급론을 발표했다. 여기서 유한계급은 권력과 돈으로 놀고 먹는 한가한 사람들을 뜻한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 돈과 권력으로 놀고 먹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보수적이다. 그런데 베블런은 가난한 사람들도 보수화된다고 주장했다. 보수화되는 이유는 유한계급과 완전 정반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힘이 벅차다.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 가장 낮은 임금의 최악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숨죽이고 수능해야 그 일자리라도 지킬 수 있다. 이 사람들도 변화를 싫어한다. 저 최악의 일자리마저 없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가난한 빈곤계층이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층이라는 사실은 120년 전에 베블런의 통찰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보여준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본과 권력의 오랜 전략이었다. 가장 낮은 임금의 일자리조차 서로 차지하겠다고 치열하게 서로 싸워야 더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의 착취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림수가 바로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탄탄하게 지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기본적인 생계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낮은 임금을 유지하려는 것도 주 69시간제를 주장한 것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주 12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한 것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노동자들 파업에는 공권력의 폭력적 모습만 보인 것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고 한 것도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실업급여까지 줄이겠다 한다. 나라 국간이 텅텅 비어도 부자 감세로 부자들 주머니는 꽉꽉 채우면서 말이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최저임금 일자리라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워대는 지옥같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살기 위해 출근을 했지만 그중 누군가는 떨어져서 죽고 끼어서 죽고 깔려 죽은 후 싸늘한 죽음으로 퇴근한다. 그들 대부분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들이 정치는 고사하고 현실에 불만조차 가질 여유가 없는, 그래서 이들이 보수화되고 또 자기들을 탄탄히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노동운동은 누가 할까? 노동운동은 가난한 노동자가 한다. 노동운동을 방해하는 자는 자본가가 아닌 가난한 노동자다. 당신의 노동운동으로 나는 불안하다. 그나마 비정규직이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겨우 버티고 있는데 당신의 노동운동으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운동을 방해한다. 근로자는 국가와 기업에 종속된 노예라는 뜻이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로 국가와 기업에 종속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다. 노동자에게 국가와 민족은 없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다. 너는 한국인 아니냐?
너도 한국인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 국가계약설은 당신이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면 한국인이고 한민족으로 개인의 자유를 귀속한다는 것으로 국가는 당신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계약설이라는 것은 노예계약이다. 지식인들은 국가계약서를 비웃지만 노예들은 국가계약서를 신성시한다. 2023년 최저임금은 140원이 인상되었다. 근로자들은 140원 인상되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최저임금이 더 많이 오르면 회사가 어렵고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와 회사가 어려우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최저임금 140원에 만족하고 있다. 나보다는 국가와 회사를 우선하고 있는데 가난의 보수화가 된 근로자들이 노동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공통으로 듣는 말들이 있다. 너 밤길 조심해라. 넌 언젠가는 내 손에 죽는다. 늘 싸늘한 냉대와 경멸하는 눈으로 노동운동가를 쳐다본다. 나이도 젊은 놈이 반발하고 쌍욕한다. 그들의 천박함은 피설로 옮길 수 없을 정도다. 일제강점기 살았던 적이 없는 놈이 반일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한국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놈이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고 지랄들을 한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사회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이 노동운동은 빨갱이가 하는 것이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한 짓을 너는 아느냐고 지랄하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양반으로 천민이 아니었으므로 온화하고 인자했으며 독립운동을 한 적이 있으며 한국전쟁 때 빨갱이 짓을 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자랑스럽게 주상인과 나는 한 번도 저항한 적도 없는 근로자로 노동운동을 한 적이 없는 노예라고 자랑한다. 선거할 때만 되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1번과 2번을 찍고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지랄한다. 그런데 손가락 자른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말만 앞세우는 천박한 노예들이다. 한 번도 저항한 적이 없는 놈들은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선택한다. 진보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한다. 빨갱이한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왜 진보당이 빨갱이라고 물으면 노동운동은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고 한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나처럼 편하게 살아. 왜 분탕질을 하고 지랄이야. 회사 다니기 싫으면 그만둬. 중이절이 싫으면 떠나. 너 같은 놈 때문에 회사가 망해. 진보당을 찍으면 나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으면 자본가들이 나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일자리를 지키려면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선택해야 한다.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은 국뽕짓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는 없고 국가만 있는 국민성으로 대한민국은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친 근로자이므로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국가와 기업에 종속된 노예라는 뜻이고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유인이다. 당신은 근로자이므로 국민의 힘과 민주당을 찍고 나에게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 것이다. 당신 애비 애미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노예와 자유인으로 결정된다. 노예는 노예 짓만 하다가 되진다. 한국인은 노예 짓만 하다가 멸망할 것이다. 근로자는 노예다. 근로자에겐 생존권이 있다. 노동운동가 때문에 나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최저시급이라도 받는 나쁜 일자리라도 나는 지켜야 한다. 나의 생존권은 내 가족도 포함된 생존권이다. 내 놈이 노동운동 또는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내 일자리를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나의 생존권을 지키려면 너를 죽여야 한다. 반면 노동운동가에게 생존권이 없다. 노동운동가는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노동운동하는 놈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다수는 이혼한다. 정직과 해고가 반복되고 실직 상태가 이어져 이혼을 선택한다. 노예는 노예의 생존권을 지키려고 밤길 조심하라고 협박한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놈은 노예들이다. 그들의 눈은 흰자만 보인다. 주인을 위해 목숨 걸고 노동운동가를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노예의 생존권을 위해 노동운동가를 죽이란다. 흥분한 상태에서 연장질하는데 자칫 죽을 수도 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모면했다. 눈이 돈다고 하는데 눈이 반짝거리며 살기가 도는데 근로자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를 위해 국가를 위해 너 같은 빨갱이는 죽여야 한다는 결단으로 실행에 옮긴다.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노예와 자유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결정된다. 내가 노동운동가한테 하는 말이 있다. 노예하고 싸우지 말고 자본가와 싸워라. 노예는 이성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좀비다. 구사대란 회사를 구하는 사조직으로 군대 조직과 같다. 구사대는 회사가 뒤를 봐주고 있는 조직이다. 폭력을 행사해도 정직이나 해고가 되지 않는다. 구사대의 눈을 보라. 눈이 번들거린다. 살기에 찬 눈으로 눈가에 검은 눈동자는 없고 흰자만 있다. 눈이 돌았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들의 눈은 썩은 동태눈처럼 돌아서 이성을 잃는다. 노동운동은 노예들이 하지 못한다. 독립운동도 노예들이 하지 못한다. 노동운동가와 독립운동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 거듭 이르노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와 자유인으로 태어난다. 노예는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노예의 삶을 살다가 노예처럼 죽는다. 노예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노예의 신념은 당신보다 강하다. 노예의 신념은 단순하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노문적이다. 내가 이 회사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너는 노동운동하지 마라. 나는 절대 주인에게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주인에게 버림받는 것은 당신이 노동운동을 해서 그런 것이다. 너의 노동운동과 독립운동으로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노예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다. 한국은 곧 한국인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은 시대가 된다. 한국인의 문화와 외국인의 문화는 다르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바꾸지 못할 것이고 이주민과 외국인 노동자가 바꿀 것이다.